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우리가 이 역학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서 역학을 공부하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법칙이라 그랬습니다. 변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죠. 10년이면. 이 우주 만물의 자연의 시대의 변화는 10년 주기로 바뀌고 변합니다. 10년. 왜 건불 10년이냐? 완이 돼가지고 5년 동안은 긴장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마음이니까 여러 가지로 일에 대해서 집중력과 정성을 다해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정치하기 때문에 나라가 잘 다스려집니다. 그럼 5년쯤 하게 되면은 좀 자신감도 생기면서 느슨해집니다. 긴장감이 무너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5년 동안은 무사안일한 탓으로 인해서 정치가 제대로 되질 않는 겁니다. 기운이 벌써 쇠퇴하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신하가 역적동을 하는 겁니다. 역적동을. 그래서 권불 10년이라 그러는 겁니다. 권불 10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10년 주기로 바뀝니다. 모든 것이 10년 주기로.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10간 아닙니까? 10간. 그 가불병정 무는 양기가 지배하는 기운이에요. 양기가 우주의 자장이. 또 5년은 기경신 임계는 뭐냐? 음기가 지배하는 기운 작용을 하는 시기입니다. 기운. 사람의 성격과 사주를 보면 크게 나뉘면 딱 두 가지예요. 양기가 많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남성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런 하나의 그 기운이 양기를 많이 타고 있는 사람이 양팔통, 양에 속하는 사주팔자고, 기경신 임계가 많은 사람은 소극적이고 의존적이고 여러 가지로 좀 폐쇄적이고 이런 기운이 음에 속하는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음에 속한 기운을 타고난 사람은 갑을병정 무기가 5년이 들어왔을 때 양기를 받으니까 음양의 조화가 돼요. 그 소극적이던 사람이 적극적이 되고 의존적이던 사람이 동의심이 강해지고 모든 행동이 활달하게 움직여짐으로 인해서 음양의 조화로 기운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운세가 좋다고 보는 겁니다. 운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째로 내 몸의 오장의 기운이 균형 있게 순리적으로 오장이 운행하는 것을 좋은 안정된 기운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장이라는 게 오행이고 오행이 균형이 잡히고 오장이 잘 되면 건강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기가 많은 사람은, 갑병무경임이 많은 사람은 기와 경과 신과 임계가 들어오는 해와 대운에서 음양의 조화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5년 동안은 안정된 좋은 기운을 유지하게 되고 5년 동안은 나쁜 기운을 유지하는 주기율 속에서 우리가 우주의 자장과 반응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잘 나간다고 해서 영구히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현재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5년 주기로 모든 기운이 바뀌고 변하는 이치를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간다고 너무 자만하고 교만하고 방심할 것도 아니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거나 비관해서도 되는 일이 아닌 겁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듯이
모든 자연의 이치가 1년에 하루의 추나추동이 바뀌고 변하는 이치로 변하는 것이 바로 역학의 기본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10일이라고 하는 주기로 바뀌고 10개월 주기로 바뀌고 10년 주기로 바뀌는 그 기운의 변화 이치를 터득하고 사주를 감명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는 인생관을 가져야 됩니다. 주기율이에요. 우리가 항상 관점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시대의 변화에. 오늘에다 관점을 두고 살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미 뭐냐? 과거예요. 내일로 가기 때문에. 오늘은 과거예요. 내일 모레 하면서 미래적으로 바뀌고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인생을 설계할 때도 10년 단위로 설계하는 게 좋아요. 10년 후에 세상과 시대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10년 동안의 단위에서 내가 뭘 준비하고, 내가 뭘 계획하고, 내가 뭘 조심하고, 어느 면에 집중할 것이냐? 이거를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옛날에는 시대의 변화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농경사회나 산업사회나 지식사회나 이런 사회의 변화에서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변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 시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바뀌고 변하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어요. 기업을 하는 사람이 앞으로 바뀌고 변할 걸 내다보지 못하고 사양산업에 현재가 잘 되고 있는 기업이 사양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시대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예상하고 변화를 해야 돼요. 변화. 코닥이라고 하는 필름 회사는 휴대폰이 나옴으로 인해서 필름이 회사가 사양산업이 돼서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후지라고 하는 필름은 시대가 변할 걸 내다보고 변신을 했습니다. 변신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내가 어느 분야에 전공을 할 것이냐, 그것이 과연 시대 감각에 맞을 것이냐,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오늘의 생각, 옛날식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변화의 시대가 와요.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AI 시대가 오고 드론 택시가 나타나고 이런 변화하는 이치를 공부하는 게 역학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는 거나 인생을 설계하는 거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술에 있어서도 이런 주기율적인 거를 알고 정치를 하고 경영을 하고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자연의 이치요. 자연의 이치가 바로 변화하고 바뀌는 역학의 이치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화의 이치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변화의 이치를 느끼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에만 현실에만 급급하고 미래의 변화에 예측해서 변화하는 시대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변화하는 마음, 변화하는 마음가짐이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아진다는 것을 역학을 공부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깨우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갑술 연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갑술 연주. 전번에는 개유를 얘기했습니다. 개유, 닭띠. 개수의 닭띠. 오늘은 뭐냐? 갑술이래요. 그럼 어제 태어난 사람과 오늘 태어난 사람과 개유년에 태어난 사람과 갑술년에 태어나는 사람하고는 기 자체, 성향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5, 6월 하룻빛이 어디냐 그러는 겁니다. 양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적극적이고
그 다음날은 음의 날에 태어나면 소극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5년 하루빛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태어난 사람은 아침과 낮에 태어난 사람은 양기의 시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고, 저녁과 밤의 시간에 태어난 사람은 음기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시간은 뭡니까? 말년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양의 시간에 태어난 사람은 말년에도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에요. 그 말년에 의미 있는 사람은 뭡니까? 60만 돼도 나는 인생은 끝이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 뭐냐? 기운을 지배하는 겁니다. 기운. 지금은 60을 가지고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70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요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도 나이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인식 자체도 바꾸는 것이 뭐냐? 운명을 바꾸는 요체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요, 갑술은 뭐냐? 갑목이에요. 동양지목이에요. 향상심이 많아요. 의욕적이에요. 갑목의 성질이 우선 동양지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갑의 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뭡니까? 육식갑자의 천간열자의 첫 시작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발의 의미, 시작의 의미,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 창조. 근데 갑술이에요. 요 갑술도 뭐냐? 일종의 백호에 들어갑니다. 요 술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술이. 임진, 임술 전부 이게 백호개공 아닙니까? 요 술이라고 하는 게 기운이 굉장히 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자체가 적극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제목으로서 적극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중생을 제도하고 활인상생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 교육가, 경영자, 성직자 이런 분들이 연중 하나만 보더라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장간을 보면 화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잖아요. 두뇌 회전이 잘 되고 임경변이 잘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가 신금이 있지 않습니까? 금강목하니까 나를 다스리고 수양하고 반성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게 수양을 한다 이거예요. 그 또 무토가 있잖아요. 안정감 안에 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갑술이. 그래서 안정 속에 자기 수양을 하고 경영을 하고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는 요 연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사주 자체를 풀어나가면 얼른 이해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월일치를 보면 전부 다 뭡니까? 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활동적이겠어요. 얼마나 진취적이에요.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그러면 뭐가 부족하냐? 치밀하거나 신중하거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양이 많지만 이 사주는 음기가 많은 사주예요. 금수가 음 아닙니까? 임선이 물 아니에요. 신자진 수 아닙니까? 신자진 수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양이지만은 금과 수는 음기에 속한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음기, 여수. 그 수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양팔통이면서도 소극적이고 치밀하고 신중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가 뭡니까? 좋은 팔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일간이 뭡니까? 일주에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다 무진 아닙니까? 이것도 백호입니다. 무진은 뭡니까? 간여지동하네요. 그 자기 중심적이 아니에요.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잖아요. 항상 인간관계는 뭡니까? 관점을 나한테다 두면 되질 않아요. 상대방에다가 관점을 두고 인간관계를 해야 됩니다. 상대가 뭘 바라고 뭘 원하고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 걸 알고 내가 대응하느냐. 그걸 무시해버리고 자기 본의로만 처세하느냐. 부부생활도 어려운 거예요.
인간관계, 상하관계도 어렵고 친척간에도 어려운 겁니다.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자기가 지 성격대로 살다 갈 것이냐, 수양을 하고 개선할 것이냐,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탓을 몰라요. 모든 잘못은 시시비비의 원인과 탓은 누구 탓이냐, 내 탓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부부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내 탓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은 자기 일을 합리적으로 자기 하는 일을 정당하다고 이렇게 빠전인수로 해석하기 쉬운 게 우리 인간의 하나의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그걸 느끼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주 자체를 보면 뭐가 됩니까? 무슨 오행이 제일 많고 적으냐?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갑술, 임신, 무진, 병진 보면 임신의 신진수의 신유술 금국이 돼요. 그 금수가 많은 사주예요. 그럼 용신을 잡을 때 뭐가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뭐가? 목화가 들어오면 좋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처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갑을, 병적, 무가 들어오면 좋다고 봐야 돼. 천간에는. 지지에는 뭐가 들어와야 좋습니까? 인묘진, 사오미가 들어와야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운세를 딱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초년에는 유술, 가을, 25세부터 겨울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려웠다고 봐야 되겠죠. 힘들었다고. 왜냐면 물이 많은데 가을과 겨울에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언제부터 좋습니까? 55세부터 대기만성하는 말년이 좋은 사주다. 이렇게 분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를 이제 세목적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우선 재물을 봅시다. 토국수 이게 물 아닙니까? 물인데 태양이 비춰주지요. 또 내역율이 설기가 되니까 순환이 잘 되죠. 밑에서 금생수하죠. 내 편이 많은 게 뭐가 됩니까? 물이 많다 이 말씀이에요. 그 물이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식신생재가 되니까 재물운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주는 뭐냐? 양팔통이지만 신약사주가 되는 겁니다. 토생금 되니까. 그러나 신약사주지만은 요 무가 진에 착각하고 진에 착각하고 수를 착각하니까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는 뭐냐? 사업가로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재물운도 좋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목국통하니까 자기 경영을 하는 자기 지도자로서의 수양도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사주 자체가 금수가 많은데 화가 태양이 떠서 비춰주니 용신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습니까? 이러면은 팔자 자체가 상팔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주에 있어서의 음과 양을 분석하고 둘째로는 일간을 성질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세력을 분석하고 그리고 세력에 따라서 절기를 봐가지고 어느 계절이 내가 운이 좋으냐 하는 걸 분석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주를 제대로 감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술, 임신, 무진, 병진, 남명사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보면서 특징을 보면은 우의 천간의 열자 중에 경만 없고 다 있잖아요. 얼마나 조화가 잘 되어 있습니까? 경. 근데 경은 없지만 또 지지에 금이 발달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주가 되면은 남명사주는 상팔자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상팔자가 되지만 간여지동이니까 부부 생활에는 자기 본이 자기 입장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갈등이 많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갈등이 많은 부부 생활하려고 가정 생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의 입장을 배려하고 아내를 편하게 해주고 아내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고 감정적 대응이 아닌 지성인다운 신사로서의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금상첨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명사주 감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